네, 최근에 가장 핫한 미국 경제 이슈와 섹터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원주의 티커 서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 일단 어렵고요. 네. 그냥 단어부터 뭔가 되게 네. 불안해 보이거든요. 네. 이 개념이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보통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면 네네. 이제 경제 기반이 되는 통화량이 경제에 좀 돌지를 않아서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그 경제 주체들이 좀 고민을 하는 좀 그런 거를 보통 금융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금융위기는 디플레이션과 함께 옵니다. 왜냐면은 그 금융위기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부채가 막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엄청나게 늘리게 되고 그리고 이 생산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물건이.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생산은 많은데 수요는 줄어드니까 보통 이제 그 금융위기는 디플레이션과 함께 오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번에 좀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좀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가 좀 같이 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고민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오늘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 보통 이제 이 인플레이션 금융위기는 보통 신흥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그 IMF 때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신흥국에서는 자국 통화가 굉장히 약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외부랑 경제가 많이 연결된 신흥국은 그 자국 통화가 약세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보통 이 인플레이션 금융위기는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파를 좀 주목해 보자는 거고요. 그 결론적으로 신흥국 인플레이션 사례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방준비은행과 미국 정부가 선택하는 전략들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S&P 500이 조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의 투자 전략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결론을 일단 주셨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처음 경험하는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를 어찌됐든 잘 이겨내고 있고 좋은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되는지를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미국이 왜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건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나? 뭐 코로나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그 코로나가 결정적인 이유인 게 맞고요. 일단 금융위기의 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아까 좀 전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의 성장이 그 부채의 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성장을 하는데 또 심지어 이 부채는 그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통화량을 늘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지고 자산가격도 오르고 이게 자기 강화적으로 계속 이렇게 부채도 늘어나고 경제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채가 좀 과도하게 많아진다 싶으면 정부는 보통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 폭삭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금융위기들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을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단은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 거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은행이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린 거고 보통은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날 때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서 물가가 크게 자극되지가 않는 게 보통의 상황인데 이 코로나라는 굉장히 기업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했던 겁니다. 그때 공급이 막혔었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이렇게 스탑이 되고 통화량에 따라 수요는 늘어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좀 급등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통 잘 발생하지 않는 이제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가 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특수 상황이라는 게 현재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생산 설비에 보수적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신흥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처음 발생하는 그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다 보니까 네. 그 좀 사례를 분석하려면 오히려 신흥국의 어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네. 금융위기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에서는 좀 이게 인플레이션 금융위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경제가 막 성장을 할 때 네. 신흥국은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달러 표시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국 통화는 계속 가치가 내려가는데 약세로 가죠. 근데 네. 부채는 달러 표시다 보니까 그렇죠. 점점 더 강도가 강하게 좀 금융위기가 오는 거고 그리고 수입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가 대부분 신흥국 경제 구조다 보니까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융위기가 네네. 오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이제 뭐 멕시코, 뭐 한국 그리고 뭐 여러 아르헨티나 이런 조사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대부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자국 통화를 좀 방어하겠다는 각오로 네. 금리도 계속 올리고 좀 망하는 은행들도 내비두면 네. 오히려 불황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도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예. 이 신뢰도가 하락한 거는 그냥 포기를 하고 예. 차라리 그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우리가 경제는 어떤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모두 살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최근에 SVB 사태 좀 보시면은 네, 그렇죠. 사실 굉장히 그 부채를 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하거든요. 네. 이 불공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SVB 사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을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게 가장 공정한 과정인데 네. 사실 그 퍼스트 시티즌에 이번에 인수가 되면서 그 예금보험공사가 이 부채 손실을 조금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퍼스트 시티즌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 SVB를 인수하게 됐고 네. FDIC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FDIC는 사실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납세자들의 어떤 부채가 장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개인적인 문제를 경제 전반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이 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는 은행 시스템의 신뢰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에 금이랑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는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공정한 과정을 원래 좀 어쩔 수 없이 좀 테이킹을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건 그냥 차치하고 우리가 경제는 죽어도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민간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경제가 막 망하고 있으면 네네네. 민간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연방준비은행과 어떤 미국 정부가 우린 죽어도 금융위기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맞겠다. 신호를 예. 주면은 실제로 최근에 보면 그 신호를 분명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시장은 또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간들도 좀 투자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플레이션도 금방 잡히고 그리고 좀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신뢰를 얻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흥국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화 부채도 많고 그리고 자국 통화 가치도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 고를 좀 깊게 겪어야 되는 게 신흥국들의 포지션인데 네. 미국은 사실 그런 걸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달러 가치는 오히려 좀 잘 보존되고 있어서 미국은 사실 스테이블하게 좀 경제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큰 위기를 겪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최근에 S&P 500 예상 밴드를 원래 3,300에서 4,000포인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경기를 죽이더라도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던 때고 지금은 작정하고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경제는 살리겠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 좀 좋게 봐도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의 사례들을 확인을 다 해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지키겠다라는 시그널을 냈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더 빨리 잡히고 해결이 되고 시장도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정답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항상 역사적 사례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렇게 잘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금융당국도 이렇게 SVB 사태를 조금 더 빨리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3월에 어떤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섹터나 어떤 기업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도 사실 그 통화량을 유지시키려고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총자산을 늘리는 거지. 예.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용으로 인한 통화 창출은 내려갈 겁니다. 예. 이 두 개가 믹스가 되게 되면 통화량은 그냥 유지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전체 경제의 성장은 사실 가파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반대로는 풍선 효과로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소비재들이 많이 좀 안 팔리는 것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을 조금 사야 됩니다. 제가 보는 대표적인 수혜 산업은 철강이고요. 철강이요? 네, 철강이 예. 왜 수혜 강도가 강하냐면 일단 정부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는 제조업 리쇼어링,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조업 생산을 해줘야 그쵸. 물가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탈탄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그리고 이런 제조업 리쇼어링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는 건 인프라 투자거든요. 이 세 개에서 모두 철강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철강 산업인데 세계 철강 생산의 50%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 과정에서는 내수 철강사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부가 선택한 선택들에서 철강 업체들의 어떤 수혜 강도가 조금 제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국 1등 철강사인 유코어 그리고 한 2, 3등 정도 하는 스틸 다이내믹스 그리고 철강 유통업계에서 점유율 한 15% 가져가면서 1등하고 있는 리얼라이언스 스틸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한 기대감, 리쇼어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크게 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IRA라든지 CR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리쇼어링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산업도 자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끔 나오실 때마다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한 리쇼어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다시 한번 철강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뉴코, 스틸 다이나믹스 그리고 릴라이언스 스틸, 알루미늄까지 세 가지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형 금융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너무 어렵고 좀 걱정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